5강 갈등과 협력 학습 목표 이번 강의에서는 갈등의 의미와 원인을 이해한다. 갈등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협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공동체에서 협력하는 태도를 실천할 수 있다. 갈등이란 갈등이란 사람이나 집단 사이의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달라 충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갈등은 가족, 학교, 직장, 국가 등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등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갈등의 예,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가족 간의 다툼, 학교에서 역할을 나누는 문제, 국가 간의 분쟁. 갈등이 생기는 원인, 갈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1. 의견의 차이. 사람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시, 여행지를 정하는 문제, 발표 주제를 선택하는 문제. 2. 이해관계의 충돌.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발생합니다. 예시, 한정된 예산 사용 또는 운동장 사용 시간. 3.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 생활 방식과 문화가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의사소통 부족. 대화가 부족하거나 오해가 생기면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 방법. 갈등은 폭력보다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합니다. 타협.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해결합니다. 협상,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중재, 제3자가 갈등 해결을 도와줍니다. 법과 규칙,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협력이란 협력이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협력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발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협력이 필요한 이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발전합니다. 협력하는 자세, 협력을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 상대방의 의견 존중하기, 약속 지키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책임감 갖기, 서로 배려하기. 공동체 생활에서의 협력.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는 조별활동, 학교 행사, 청소활동 등이 있고, 지역사회는 봉사활동, 환경정화, 안전활동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제사회에서는 재난복구, 환경보호, 국제협력, 평화유지 등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갈등이란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태, 대화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해결하는 방법, 타협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 협력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모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갈등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협력을 위해서는 배려와 책임감이 필요하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협력으로 유지된다. 확인 문제 1.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1. 항상 나쁜 일이다. 2.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태이다. 3. 협력을 의미한다. 4. 법을 지키는 행동이다. 정답은 2번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태이다. 2.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보기 1. 폭력 사용 2.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기 3. 대화와 타협 4. 상대방을 무시하기 정답은 3번 대화와 타협 3번 협력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1. 경쟁에서 이기는 것 2.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 3.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4.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 정답은 2번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 4. 협력하는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1.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2.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3.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다. 4.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 정답은 2번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6강 과학기술과 윤리 학습 목표 이번 강의에서는 과학기술의 의미를 이해한다. 과학기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이해한다. 과학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과학기술이란 과학기술이란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인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예, 스마트폰, 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기술, 우주탐사, 로봇. 과학기술의 장점. 과학기술은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생활의 편리. 빠른 정보 검색, 온라인 수업, 영상 통화, 인터넷 쇼핑. 의료의 발전에서는 질병 진단, 신약 개발, 수술 기술 발전, 평균 수명 증가. 산업의 발전에선 생산성 향상, 자동화, 새로운 직업 창출 등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문제점. 과학기술은 많은 이점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커졌습니다. 2. 환경 문제. 산업 발전 과정에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일자리 변화.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일부 직업은 줄어들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4. 기술의 오남용. 과학기술은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범죄나 전쟁 등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AI와 윤리,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AI 활용 사례, 번역, 의료진단, 자율주행, 교육, 음성비서, AI 사용 시 주의할 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AI가 만든 결과를 비판적으로 확인한다. AI를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진다. 과학기술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과학기술은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실천 방법. 생명을 존중한다. 환경을 생각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한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다. 핵심 정리. 개념. 과학기술. 내용. 과학 지식을 활용한 기술. 장점. 내용은 생활의 편리, 의료 발전, 산업 발전. 과학기술의 문제점은 개인정보 피해, 침해, 환경 문제, 기술 오남용 등이 있고, AI의 윤리란 책임감 있고 올바르게 AI를 사용하는 것. AI 윤리, AI 책임은 기술의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과학기술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문제점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디지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그대로 믿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의식도 중요하다. 확인 문제 1. 과학기술의 장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보기 1. 생활이 불편해진다. 2. 의료기술이 발전한다. 3. 환경오염만 증가한다. 4.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정답은 2번. 의료기술이 발전한다. 문제 2.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개인정보 보호가 쉬워진다. 2. 정보 전달이 불가능해진다. 3.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4. 질병 치료가 불가능해진다. 정답은 3번.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 3. AI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보기 1. AI의 답을 항상 그대로 믿는다. 2. AI를 시험 부정행위에 사용한다. 3. AI의 결과를 확인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한다. 4.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입력한다.
정답은 3번 AI의 결과를 확인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한다. 문제 4번 과학기술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보기 1. 기술만 발전하면 윤리는 필요 없다. 2. 기술은 항상 해롭다. 3.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책임감 있게 사용한다. 4. 기술은 사용할수록 규칙이 필요 없다. 정답은 3번 사람과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책임감 있게 사용한다. 7강 생명윤리 학습 목표 이번 강의에서는 생명윤리의 의미를 이해한다.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이해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실천할 수 있다. 생명윤리란 생명윤리란 인간과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생명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고 이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한 윤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생명 존중. 생명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도 존중해야 합니다. 생명 존중의 실천. 자신의 건강을 지킨다.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해치지 않는다.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지 않는다.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다양한 윤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1. 장기기증.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나눔입니다. 장기기증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생명공학. 생명공학은 질병 치료와 식량 생산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동물 실험. 동물 실험은 신약이나 치료법 개발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생명 존중이 중요한 이유. 인간의 존엄성.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공동체의 안전. 서로의 생명을 존중할 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미래 세대도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생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생명 존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학교 폭력을 하지 않는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다. 환경을 보호한다. 응급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 안전수칙을 지킨다. 핵심 정리. 생명 윤리. 내용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윤리입니다. 생명 존중의 뜻은 자신의 생명과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나눔. 생명공학은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분야. 인간의 존엄성이란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다. 생명 윤리는 인간뿐 아니라 다른 생명도 존중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나눔이 될 수 있다. 생명공학은 이익뿐 아니라 윤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확인 문제 1. 생명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보기 1.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2. 과학기술만 발전시키는 것이다. 3. 경제 발전을 위한 윤리이다. 4. 법률만 지키는 것이다. 정답은 1번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2. 생명 존중의 실천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보기 1. 동물을 함부로 학대한다. 2. 학교 폭력을 한다. 3. 자신의 건강과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4. 환경을 오염시킨다. 정답은 3번 자신의 건강과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문제 3. 장기기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3.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다. 4.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 정답은 1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제 4번 생명공학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보기 1. 경제적 이익만 생각한다. 2.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을 함께 고려한다. 3. 기술 발전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4. 결과만 좋으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정답은 2번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을 함께 고려한다. 8강 자연과 인간 학습 목표 이번 강의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한다.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환경 문제의 원인을 이해한다. 자연을 보호하는 실천 방법을 알 수 있다. 1.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공기, 물, 식량, 에너지, 다양한 자원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1. 인간의 삶을 위해 깨끗한 공기와 물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 생태계 유지 동물과 식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생태계 균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3.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의 자연은 미래 세대도 함께 이용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환경 문제. 환경 문제란 자연 환경이 훼손되어 인간과 생물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환경 문제는 대기오염, 공장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는 현상입니다. 수질오염,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등으로 강과 바다가 오염되는 현상입니다. 산림훼손, 무분별한 개발과 벌목으로 숲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과 생활 쓰레기가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환경은 정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보호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분리배출하기, 재활용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물과 전기 아껴 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나무 심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연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자연은 인간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환경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자연을 아끼기, 생명을 존중하기, 자원을 절약하기, 환경 보호에 적극 참여하기, 지속 가능한 생활 실천하기. 핵심 정리. 개념. 자연과 인간. 내용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환경 문제, 자연 환경이 훼손되는 문제,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는 체계, 환경 보호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자원 절약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생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다. 자연은 미래 세대와 함께 사용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환경 문제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분리배출과 재활용은 환경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실천 방법이다.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가 환경보호의 기본이다. 확인 문제 1.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자연은 인간과 관계가 없다. 2. 자연은 미래 세대와 함께 이용해야 한다. 3. 자연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 4. 자연은 경제 발전에 방해가 된다. 정답은 2번. 자연은 미래 세대와 함께 이용해야 한다. 문제 2번 환경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기 1. 독서 2. 운동 3. 대기오염 4. 봉사활동 정답은 3번 대기오염. 문제 3번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보기 1.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린다. 2. 일회용품 사용을 늘린다. 3.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실천한다. 4. 물을 낭비한다. 정답은 3번.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실천한다. 4. 자연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보기 1. 자연을 무한한 자원으로 생각한다. 2. 필요한 만큼만 자원을 사용하고 자연을 존중한다. 3. 자연은 인간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4. 환경보호는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정답은 2번. 필요한 만큼만 자원을 사용하고 자연을 존중한다.